네, 계속해서 연말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현주 NH투자증권연구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미국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이 PC 가격도 둔화가 됐습니다. 이 점점 인플레 정점에 도달했다, 이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연준의 이 금리 인상 기조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저희는 PC 가격 지수가 전년 대비 증가율에 5% 진입하면서 물가 고점은 확실하게 통과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연준의 이런 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같은 경우는 2023년 1분기까지는 좀 가파르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재차 그 이후에는 천천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레벨 자체는 작년 대비해서 3, 4% 높아진 수준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 역시도 빠르게 피복 기대감을 반영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연준이 물가가 크게 오를 때도 물가가 오르는 부분이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언급하면서 금리 인상 기조를 행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물가가 빠르게 빠진다고 하더라도 지켜보자라는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에서는 1월 25bp, 3월 25bp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지만 5월에도 추가 25bp 가능성도 저희는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번 주 큰 이벤트 발표는 없지만은요, 이 미국에서는 주택 지표라든지 국내에서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등 다양한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 침체 우려 더 확산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경제 지표에 조금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좁은 박스권 내의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 지표가 크게 둔화된다면은 시장의 우려가 커지겠지만 저희는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수준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 지표 같은 경우는 전주에 부진한 신규 주택 착공으로 인해서 여전히 이번 주에도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국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역시도 저희는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조금 밑도는 수준으로 전월 대비해서는 부진한 흐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면은 연준에 대한 피복 기대감이 또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피복 기대감과 경기 침체 우려가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단이 좀 막혀 있는 그런 밋밋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국내 시장 이슈로 좀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양도세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양도세 기준, 이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은 이 유지가 되면서 다만 이 가족 지분 합산 같은 경우는 이제 폐지가 된다고 발표가 됐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내일까지 이 연말 대주주 이 회피 물량이 집중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시장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까요? 네, 이번에 예산안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고 그리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 양도세는 대주주 요건 10억 원으로 유지를 했고요. 저희는 이로 인한 국내 수급에는 좀 부정적 요인으로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연말에는 연기금이나 외국계 운용사들의 북클로징 영향으로 거래량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됐다고 하더라도 물량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고 나타나더라도 실질적으로 연기금과 외국계 물량들이 이미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을 견인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가 단계적으로는 인하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저희는 이로 인한 시장 변동성은 크지 않을 공산이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양도세 이 회피 물량 관련해서는 시장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 모멘텀 부재 속에 이 지난주에 발표된 이 정책 관련주 관련해서도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해서는 좀 주목할 만한 업종 어디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매크로 모멘텀도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좀 부진한 상황이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도 보통 4분기에는 어닝 쇼크가 반복되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도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러한 시기에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정책 테마로 좀 쏠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왔던 경제정책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좀 수급에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테마로는 저희는 신성장 4.0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지수 자체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은 모빌리티나 2차 전지 같은 그런 정책 모멘텀이 있는 섹터 같은 경우는 더 크게 테마를 형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우주 탐사라든가 양자 기술, 스마트 농업 역시도 아직은 뭔가 저희가 투자하기에는 좀 미약한 분야라는 점에서 이 역시도 테마가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테마가 좀 형성될 수 있는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실적이 그렇게 미약하지도 않은 그런 테마를 본다면 저희는 스마트 그리드가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콘텐츠 사업 그리고 해외 수주를 많이 하고 있는 뭐 방산이라든가 원전, 건설 이런 쪽이 오히려 유력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한국항공우주, 뭐 CS 윈드,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애들이 결국에는 정책 테마로서는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올 한 해도 이번 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여전히 변수가 많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연말 연초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연말 연초까지는 여전히 지수보다는 종목을 중점적으로 보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지수 자체에는 상하단이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한국의 실적 바닥 시그널이 나타나고 난 뒤에서야 지수 전략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종목 중심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종목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 관련주들이 조금은 수급이 몰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 외에도 종목 내에서도 매출 증가율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양호한 수준의 현금 흐름을 보유한 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적 모멘텀이 부진하거나 지수가 지지부진할 때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으로는 CJ 대한통운이나 덴티움, 파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투자 비중도 높고 양호한 수준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고 매크로 모멘텀이 적더라도 아무래도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보다는 종목, 특히 정책 관련주 중에서 콘텐츠나 스마트 그리드, 방산 쪽 말씀 주셨습니다. 조현주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